이야기.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주연 순의 수학극장 맥스 스토리즈 그 117번째 시간입니다. 뭐죠? 괜히 그냥 수학극장이고 싶었어요. 극장이요? 네. 무슨 꿈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전에 제논이라는 수학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죠. 네. 소피스트들의 우두머리였다. 네. 제논의 역설이라는 걸 만들고 무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금기시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했던. 네. 언제 때 얘기나. 네, 그래서 네. 이러한 제논이라는 사람, 이 소피스트. 사실 초기 소피스트들은 철학자였어요. 네, 그렇죠. 소피스타파라고 또 예. 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최고의 쾌락을 얻는 방식이 진리에 있다라고 보고 그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얻어야 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강의를 길거리에서 무료로 했던.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던. 근데 이제 집단이 사실은 있죠. 자신들이 원했던 논리를 끌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펼쳐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궤변이라 그러는데 이제 궤변론자라는 딱지를 가지게 됐던 건 사실 제논에서부터 훨씬 더 후기 소피스트들이에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면 고대 그리스가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시민 계급이 너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시민은 노예를 부리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던 계층이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난한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폴리스 안에, 도시국가 안에.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독특한 사법 제도가 뭐였냐면 누군가 누가를 고발하잖아요. 고발, 고소. 그래서 재판을 벌여서 재판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벌금을 뜯어낼 수 있어요. 자신이 고발한 사람한테. 그래서 온갖 고소 고발이 남발되게 되고 재판이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게 돼서 이제 그리스가 멸망하게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편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기 소피스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하냐면 변론술을 강의하기 시작해요. 변론술이라는 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의고사인가 수능에서도 한번 언어 쪽에서 나왔던 지문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순이 어느 날 소피스트인 저한테 와서 자문을 구해요. 저 변론술 좀 가르쳐 주세요. 아, 변론술을 네, 가르쳐 주세요라고 욕을 한 거죠. 직접 하진 않았나요? 변론 소피스트 학과한테 시켜서. 아니죠. 그걸 배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도 이제 소피스트에 속해서 변론술을 가지고 먹고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영 쌤한테 와가지고 변론술 좀 가르쳐 주세요 한 거죠. 사영 쌤이 수업료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순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선생님한테 배워서 변론을 잘하게 되면 그때 수업료를 내겠다. 네, 그러면 수업료를 예를 들면 100만 원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알 수 없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사영 쌤이 오케이 봐보세요. 열심히 변론술 수업을 했어요. 네. 수업을 다 마치고 자 수업료 줘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순이 너무 잘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처음에 제가 변론술을 잘하게 되면 변론을 잘하게 되면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변론을 잘하는지 수업을 듣긴 들었는데 제가 변론을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기네요, 사기. 그래서 수업료 못 드리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사기 수법이에요. 당연히 사영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쵸 이런
이런 XX 그죠? 그래서 너 고소. 그래서 이제 재판을 벌인 거예요. 재판장에 나가서 사형쌤은 다음과 주장을 하는 거죠. 재판장님, 내가 이기든 혹은 지든 나는 수업료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왜냐? 내가 이기면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고 만약 지면 순이 나한테 배운 변론술로 재판을 승리로 이끈 것이니 그 또한 받다. 그러니 변론을 잘하게 됐다는 그 증거다.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수는 나한테 변론을 잘하게 되면 수업료를 그렇겠죠.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변론을 잘하게 됐으니 수업료를 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수는요, 나는 이기든 지든 못 낸다. 이기면 당연히 못 내는 거고 안 내는 거고 만약 지면 나는 변론술을 예, 제대로 사형쌤에게 배운 게 없으니 배운 변론술을 이용해서 재판인데 졌으니 당연히 그렇죠. 술로 패배했으니 변론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똑같은 주장이네요. 예, 그러니 수업료를 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판사는 뭐라고 판단해야 될까요? 거짓이다. 누가요? 둘 다. 왜요? 그냥 느낌에. 판사는 판결을 내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두 다 납득할 수 있게끔 찾아야죠. 예,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실 양쪽 주장이 모두 말이 안 된다. 예,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좀 알겠어요. 네. 그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제 그게 관건이죠. 그죠? 그렇죠. 지난번에 논리학에서 명제라는 말하고 집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네. 얘기 했었잖아요. 집합을 예전에 강의할 때 제가 범주의 문제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네. 어떠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논의를 진행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철학적인 용어로서 이제 범주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자, 이 경우를 좀 생각해 볼게요. 내가 판사라면 두 사람 다 일단 한 대씩 맞고 시작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범주의 개념을 교묘하게 섞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고요, 질 수도 있겠죠. 이긴다, 진다. 그 다음에 변론을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은 전혀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해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상하게 해놓고 변론을 듣다 잘해서 재판에서 이기나요? 아니죠. 그렇죠. 재판 엄청 잘, 변론 엄청 잘해서 재판에 질 수도 있어요. 그럼요. 객관적인 실체의 어떤 범죄의 행위 때문에 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재판에서 졌기 때문에 나는 변론을 못한 거야. 결론 내릴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범주에서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나씩 가져다가 두 사람 다 지금 구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동시에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판에서 이긴다 진다와 변론을 잘한다 못한다는 전혀 별개의 범주의 이야기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별개의 이야기에서 너한테 유리한 쪽으로 한 가지씩을 선택해서 섞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논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두 가지 주장은 모두 말이 안 된다. 장난하냐 이것들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한테 전부 다 벌금을 때리든지 뭐 어쨌든 그의 판결은 이제 판사의 재량에 따른 문제이겠으나 그 문제도 답이 뭐였어요? 어떤 문제요? 아까 그
이 문제가 나왔. 이때 질문은 잘 모르겠어요. 제시문에 나왔던 제시문에 문장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문제였는지도 까먹었어요. 아무튼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건 틀렸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논리학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역시 명제라는 큰 범위 안에서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명제에 대한 이야기라면 수학 시간에 우리가 다루는 명제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단순 명제를 표현할 때 제가 PQR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요 P라는 문자를 쓰는 이유는 P로 시작한 어떤 단어가 이제 얘랑 연관이 있기 때문이겠죠. 원래 사실 프로포지션인데 우리말로는 조건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럼 조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문장 안에 미지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참거짓이 결정되는 그러한 문장을 조건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미지수가 어떤 미지수냐에 따라 가지고 미지수를 이용해서 보통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PX라고 돼 있으면 이것은 문장 안에 X라는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은 1이다라는 주장. 이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 어떻게 알아요? 결정할 수 없어요. 만약에 X가 1이면 뭘까요? 1의 제곱은 얼마니까? 1이니까 X가 1이면 이 문장은 뭐예요? 참이죠. 그렇죠. 이것은 X가 1일 때 참이에요. 근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도 어때요? 참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 역시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도 참이에요. 그런데 X가 3 되면요? 그러면 안 되죠. 3의 제곱은 9가 되니까 X의 제곱은 1이다라는 이 명제는 참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처럼 안에 가지고 있는 미지수 X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장을 뭐라고 부른다? P라 부른다. 조건. 조건이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 이야기했듯이 이 조건 자체는 명제가 아니에요. 조건은 명제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언제 이 조건이 참이 되는지 X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건은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1일 때에 참이 돼. 그 외의 경우는 전부 거짓이야. 그래서 이 조건을 참이 되게 만드는 X의 값들, 미지수의 값들을 몽땅 모아서 하나의 집합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조건 P의 진리 집합이라고 불러요. 대개의 경우에는 요놈의 대문자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조건은 참거짓을 결정할 수 없어요. 다만 참이 되게 만드는 미지수의 값을 다 모아서 진리 집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주고 진리 값이 얼마니라고 물어보면 질문이 틀린 거예요. 참거짓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결정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진리 집합을 구할 수 있다까지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수학에서는 사실은 이러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문장들만을 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문장은 교과 과정에서 빠진 거죠. 근데 사실은 일반 문장에 쓰였던 요 또는 그리고 이면 뭐뭐이다 이러한 꼴의 기호들이 이 세계에서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똑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제가 일반 명제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왔던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조건들은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게 되고 그 구성된 문장들이 어떤 경우에 명제가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